날이 무지무지 더운 날, 선풍기로서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바로 에어컨이죠. 자, 우리 에어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어컨의 원리, 냉장고의 원리와 같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날이 더워질 때 많이 쓰고 있는 이 에어컨의 원리와 거기에 숨어있는 우리 물리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냉매의 흐름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압축기입니다. 냉매가 혈액이면 압축기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압축기는 냉매를 순환시켜주고 고온,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압축기에서 압축된 냉매는 응축기로 흘러갑니다. 증발은 액체가 열을 흡수해 기체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응축은 기체가 열을 빼앗겨 액체로 변하는 것인데요. 응축기는 뜨거운 기체가 된 냉매의 열을 빼앗아 액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응축기를 통과한 냉매는 액체가 되어 팽창 밸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팽창 밸브에 배관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을 통과하게 되면서 잘게 쪼개집니다. 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잘게 쪼개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네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의 흐름에 대한 식인데, 유체의 양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단면적 A와 그 공간을 지나는 속도 V를 곱한 것은 항상 일정하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A1과 V1을 곱한 값과 A2와 V2를 곱한 값이 같습니다. A1은 좁은 곳이고 A2는 넓은 곳이 되겠네요. 지금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A2에서 A1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을 우리는 연속 방정식이다 라고 하고요. 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압력 P 플러스 2분의 1의 밀도 곱하기 속도의 제곱 플러스 rho gh,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는 항상 일정하다 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베르누이 법칙,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2 넓은 단면적에서 A1 좁은 단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속도 V2는 줄어들게 될 거고 V1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늘어난 곳에서 아래의 식에 의해서 속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체 값이 일정하려면 압력 P 값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압력 P가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지금 열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여기 얇은 공간을 통과해서 다시 넓은 공간으로 나갈 테니까 부피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의 단열 팽창이죠. 자, 이 단열 팽창에서 압력은 줄어들고 부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온도 T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체는 순식간에 냉각이 되면서 저온, 저압의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였던 냉매가 액체로 바뀌게 되는 현상, 즉 안개처럼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안개화가 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는 안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트병을 꽉꽉 조아서 내부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높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뚜껑을 열게 되면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 압력을 높여줬다가 갑자기 뚜껑을 열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고 부피가 늘어나게 되니까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기체로 있던 수증기가 액체의 물로 바뀌게 되면서 안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냉매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온도도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온도가 떨어진 냉매는 방 안의 열을 빼앗기 위해서 증발기로 들어갑니다. 증발기는 말 그대로 증발하는 장치입니다. 차가워진 냉매가 방 안에 열을 빼앗고 증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압축기와 응축기는 실외기에 들어있고 팽창 밸브와 증발기는 실내기, 흔히 우리가 에어컨이다 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기에서 열을 빼앗고 증발된 냉매는 기체 상태로 압축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체 상태의 냉매를 피스톤으로 압축시켜주면 기체의 압력은 증가하고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따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압축을 하게 되면 단열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단열 팽창의 현상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솜이 있고요. 그리고 압축기가 있습니다. 자, 솜의 일부를 압축기에 넣어서 갑자기 공기를 압축시키게 되면 네, 솜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 솜이 불타오르는 것은 기체가 갑자기 압축되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온도는 솜에 불을 붙인 만큼 온도가 높아져서 솜은 타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압력과 온도가 낮은 기체를 피스톤으로 누르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피스톤의 형태를 압축기보다는 스크롤 형태의 압축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스크롤 압축기에는 두 개의 스크롤이 있는데 한 개는 고정되어 있고 한 개는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온 공기는 스크롤 안으로 들어올수록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기체는 점점 압축되고 스크롤의 중앙에 압축된 상태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압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간의 효율성이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형화가 가능하고 진동과 소음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된 공기는 액체로 응축해주기 위해서 응축기로 보내집니다. 압축기를 통과한 냉매의 온도는 80도 이상 뜨거운 상태인데요. 이 냉매가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팬에서 발생한 냉각 공기로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액체가 증발할 때는 열을 흡수해서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되면서 운동에너지가 커지게 되는데요. 기체의 열을 빼앗기면서 운동에너지는 감소해 액체가 됩니다. 고온의 기체 상태인 냉매는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응축되는데 출구 부근에서는 거의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열을 식히긴 했어도 냉매는 약 50도 정도의 아직 뜨거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고온 고압의 액체 상태로 만들어진 냉매는 팽창 밸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팽창 밸브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넓은 공간을 이동하던 냉매가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압력이 떨어지면서 온도도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차가워진 냉매는 증발기로 보내집니다. 자, 이러한 원리도 단열 팽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본다라고 하시면 바로 스프레이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모기약이나 부탄가스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겉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품 내부의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낮아지고, 반대로 압력을 높이게 되면 온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팽창 밸브에는 열을 감지하는 감열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열통은 증발기의 출구 쪽에 설치되어 온도를 감지합니다. 감열통의 내부는 열에 민감한 유체가 들어있는데, 증발기의 출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스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프링을 누르게 되면서 더 많은 냉매가 증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증발기로 들어간 냉매의 양이 많아지면 냉방 출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출구의 온도가 낮아지면 가스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발기로 들어가는 냉매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증발기로 유입되는 냉매의 양을 조절해 과냉각을 막아줍니다. 즉, 에어컨에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원리가 되겠죠. 냉매는 증발기의 관을 이동하면서 열을 빼앗고 증발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팬이 돌면서 뜨거운 방 안의 공기를 증발기로 보내주고 차가워진 공기를 내보내줍니다. 실내기에 사용하는 팬은 우리가 자주 보는 프로펠러 형태의 팬이 아닌 원기둥 모양의 팬인데요. 이러한 팬의 형태를 임펠러라고 합니다. 임펠러의 팬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날개의 방향을 따라 흐르다가 팬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공기가 배출됩니다. 이렇게 360도로 뿜어져 나오는 공기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주면
바람의 압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가면 압력이 증가하는 아까 전에 본 베르누이의 원리가 되겠죠.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 벽걸이형 에어컨의 특성상 프로펠러 팬 대신에 임펠러 팬을 사용하게 됩니다. 차가운 유리컵을 두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게 됩니다. 기체가 열을 빼앗겨 응축되었기 때문이죠. 차가운 냉매에 흐르는 배관 역시 물이 생깁니다. 여기서 생기는 물은 밑에 있는 드레인 팬으로 모이게 되고 일정량이 모이면 배수관을 타고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자,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되어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방 안의 습도가 줄어드는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가 되겠죠. 차가운 얼음물을 담은 컵 주변에는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데 이것은 컵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컵 면을 만나서 응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에어컨의 원리는 바로 냉매 덕분이었죠. 자, 그러면 냉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냉매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우선 냉매는 낮은 끓는 점을 가져야 되겠죠. 낮은 끓는 점으로 쉽게 증발이 되고 쉽게 응축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에 있는 열을 가져다가 실외기에서 열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열을 잘 흡수하고 쉽게 열을 방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널리 쓰일 수 있는 기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불이 붙지 않고 독성도 없어야 되겠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 프레온가스로 유명한 염화불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체는 예전에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많이 쓰였는데 굉장히 큰 단점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냉매는 쓰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수소불화탄소라고 해서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소불화탄소는요,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다른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온실 효과가 되겠죠. 또 HFO라고 해서 수소불화 올레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에어컨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기체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냉매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어컨을 사용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잘 빼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밖으로 열을 빼내보내고 있는 실외기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땡볕 아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표면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40도에 달하는 실외기와 연결된 에어컨을 가동했더니 소모된 전력은 2.69kW. 실외기에 차양막을 씌우고 물을 뿌려 32도까지 식혔습니다. 다시 에어컨을 가동했더니 78% 수준인 2.11kW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실외기는 열이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실외기와 주변의 온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은 더 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외기의 온도가 높고 바깥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열의 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열을 좀 더 빠르게 빼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외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사례도 한번 볼게요. 불이 시작된 곳은 에어컨 실외기.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다 보니 실외기가 과열됐고 여기서 시작된 불꽃이 옆에 쌓아둔 장난감에 옮겨 붙은 겁니다.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실외기 내부 전선의 피복이 녹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실외기에 쌓인 먼지나 주변 물건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에어컨 실외기의 온도는 2배 정도 올라가서 섭씨 70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할 땐 더운 바람이 나가는 곳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환기나 청소를 수시로 해주는 것은 물론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외기 주변에 쓰레기나 가스통이나 짐이나 전선 등을 두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실외기는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짐은 놓지 말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 나버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에어컨의 원리로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자, 에어컨 우리가 흔히 쓰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원리도 알아보고 또 에어컨을 좀 더
지혜롭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